안녕하세요. 골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네, 오랜만에 제가 이재모 대표하고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김 PD하고 같이 탐방 갔다 오고 관련된 내용들 꾸준히 전해주고 계셔가지고 저도 관련 내용들 계속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또 이제 사석에서는 이제 형 동생 하는데 제모하고 같이 또 방송을 하게 됐고 오늘도 좋은 기업 소개해준다고 해가지고요. 오늘 자리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이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방금 우리 박창윤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가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들이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시장에서 지금 이 종목을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적정 주가, 목표 주가는 어디까지인지 이걸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 하이비전 시스템 지금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이쪽이 애플 쪽으로 들어가는 쪽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애플 쪽이 신제품 출시하기 이전에 보통 우리가 부품단 발주를 넣기 전에 이쪽 검사 장비를 한 개분기 정도 먼저 이렇게 집어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플 관련된 이런 폼팩터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그에 따른 검사 장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또 부품보다도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 먼저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애플의 아이폰 15 모델이 올해 나올 건데 결국 거기에 따른 수의 기대감이 지금 조금씩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33,000원까지 지금 제시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탐방 갔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주가는 2만 원이 좀 안 됐었어요. 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네요. 보니까 현재 2만 원 지금 초반 가격권에서 지금 올라와가지고 최근에 21,200원 기록을 했고 현 시점 28,100원 28,850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목표가를 3만원 넘게 제시를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업사이드는 좀 더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지금 주가 잘 보시면은 이렇게 1월 중순부터 이제 갑자기 추세를 높이는 이제 과정이 있는데 이게 지금 왜 올라오는지도 제가 보고서에 함께 내용을 녹여냈으니까 설명드릴게요. 공사가 여기 보시면 이 영상 처리 기술, 모션 제어 기술, 신호 처리 기술, 요 세 가지 어떤 근간이 되는 기술을 가지고 결국 요 기술을 어디에 쓸 것인가 고민하다가 카메라 이제 모듈 이제 검사하는 쪽에 장비를 만들었던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현재 5개 지금 종속회사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큐비콘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자회사인데 매출 규모가 아직 크지는 않습니다. 100억대 정도 되는 기업인데 이 회사의 주요 사업이 AI 로보틱스입니다. AI 로보틱스. 네네. 그래서 우리가 하이비전 시스템이 실제로 장비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장비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것들을 외주를 주는데 그 일부 외주를 주는 물량들 중에서 자회사 큐비콘에게 또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큐비콘이 하이비전 시스템이 나름 설계한 것들, 그런 것들을 대신해서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해요. 근데 이때 바로 이제 로봇이니까 아무래도 자동화 기술들 이런 게 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거로 좀 매출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당연히 제조업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왜냐면 이쪽 하이비전 시스템은 그냥 모바일향 이런 검사 장비 업체인데 주로 이제 핵심이 되는 것들이 지금 영상 처리 기술, 모션 제어 기술, 신호 처리 기술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알고리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쪽이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쪽은 외주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처리를 하면서 비용단 절감, 맞습니다. 재고 조정 이런 부분을 같이 나오게 되는데, 핵심이 되는 기술이랑 이쪽은 내재화 시켜가지고 자체적으로 제조까지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올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풀 디드 줌이라고 해서 여기 제가 써놨는데 광학식 연속 줌. 그래서 지금까지 애플 스마트폰의 카메라는 줌 기능이 없었다고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좋은 휴대폰이 기능이 좀 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은 사실은 미리 좀 들어가 있었고요. 애플이 이제 넣기 시작을 하는데 이 넣기 전 단계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쪽에 네네. 들어가게 되는 검사 장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는 건 네네. 아닌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검사에 대한 수요가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것들이고 그렇죠. 애플 입장에서 새로운 기능의 어떤 제품들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괜찮게 완벽하게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검사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하이비전 시스템이 수혜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통 우리가 폼팩터가 변화한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두껍게 해상도 올리기 위해서 툭 튀어나왔던 부분을 네네. 폴디드 좀 통해서 이런 부분 일정 부분 좀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우리가 타임 오브 플레이, 톱 카메라 이런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이런 기술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 때 그에 따른 검사 장비 이쪽도 당연히 같이 변화해야 되는 쪽이잖아요.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LG 이노텍에서 이쪽에 대응하기 이전에 미리 우리 하이비전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업그레이드된 장비가 미리 깔리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 체크하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아이폰 15에서 신규로 들어가는 이런 기능이 바로 폴디드 줌 이쪽 기술이다 보니까 최근에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기존에 원래 이런 쪽 나오면 옵트론텍 이런 부분이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네. 최근에는 이런 3D 비전 센싱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이런 종목들도 같이 한번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과정에서 아이폰 관련된 이런 카메라 폼팩터 변화가 나타나게 됐을 때 이런 밸류체인이나 관련된 내용까지도 우리가 같이 이해하고 좀 공부를 하게 된다면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학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길어졌네요. 그래서 추가 더 설명드리면은 제가 이제 보고서를 쓰는데 고맙게도 언론 보도에서 미리 다 나와줬는데 그렇죠. LG 이노텍. LG 이노텍이 애플 쪽으로 한 70%, 자화전자가 한 30%의 비율로 각각 공급한다라고도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 박 대표님 밸류체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최종 사용자는 애플인데 그 중간 단계 이제 모듈 업체는 LG 이노텍과 자화전자가 되는 거고 네, 이 업체들이 결국 장비 발주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에게 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 수혜를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은 국내 경쟁사 한 곳이 있었는데 이 기업이 지금 잘 보시면 이미 주가도 거래 정지가 됐고 네,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경쟁 업체가 퇴출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반사 수혜가 나타나는 거죠. 물량이 그만큼 더 늘어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수혜를 누가 보냐? 결국 하이비전 시스템이 다 가져오게 되는 어떤 과정이 된 겁니다. 여기 어디예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이지 미디어라는 기업이고요. 네. 검색해 보시면 이미 다 파산 신청 이런 게 뉴스 됐고 네,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밴더는 아니고 그렇죠. 서브 정도인데 완전 거기에서도 좀 밑에 밀려 있었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밀린 거네 결국.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경쟁 상대가 되지도 않았지만 예. 우리 입장에서는 네. 추가적으로 이제 파일을 좀 더 키워나갈 수 있는 맞습니다. 부분이다. 네. 그런 어떤 그 존재들이 사라지면서 네. 네. 하이비전 시스템이 지금 시기 웃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이 올 가을에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 10월 정도 우리가 점검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이런 부분이 움직일 때 주가 측면에서 보면 신제품이 나오기 보통 한 개 분기 전에 이제 부품 한 2개 분기 전에 부품 발주가 나오니까 한 4월 정도, 5월 정도는 이제 부품 발주가 나오는 거고, 부품 발주 나오기 이전에 이미 공사 장비 이런 쪽이 좀 깔려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시기적으로 지금 오늘이 2월 3일인데 녹화하는 날짜죠. 2월 맞습니다. 3일인데 2월이나 지금 한 3월 정도 시기적으로도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머릿속을 또 스치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하이비전 시스템 주가가 좀 추세를 높이고 있는 이유는 바로 네. 뭐냐면 단기적으로 이 2020년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올 거라는 전망입니다. 120억 수준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거 시장의 컨센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지금 아마 나와 있는 시장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볼 때 한 118억 정도가 컨센으로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지금 예상을 하고 네네. 그래서 사실 계신 거네요. 회사에서는 보수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정도라고 했기 때문에 120억 수준. 네, 거기를 좀 넘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게 잘 나가는 게 갑자기 잘 나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 3분기에 반영돼야 될 게 좀 약간 지연돼서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연되어 물량이. 있던 매출이 네네. 4분기에 추가적으로 잡히면서 이번에 매출 800억에 네네. 영업이익 120억 정도. 작년에 보니까 2022년도 2월 10일 정도에 결산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까지는 지금 추세를 높이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마 그 이후에는 주가가 이제 재료 소멸 관점에서는 좀 조정이 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의 그 시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그 실적 발표 나오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제가 볼 땐 가져가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조정을 좀 기다리신다. 그런 분들이라면은 4분기 실적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잠깐 주가가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 오겠죠. 그쵸, 모멘텀 소멸. 네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매수를 잘 또 해 놓으시면 결국 애플의 신제품은 하반기에 나오니까 다시 주가는 하반기에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것 같고, 결정적으로 올해 23년도 실적을 보셔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역대 최대 매출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요? 그렇죠. 네. 21년도에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었고 당시에 주가도 실적과 비례해서 좀 잘 갔었어요. 그쵸. 애플은 코로나 초기에 되게 잘 많이 네네. 팔리는 부분이 있었고, 작년에 이제 중국이 셧다운하면서 일부 노이즈 있었고, 판매가 좀 주춤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 올해 최대 실적이 나온다는 가정하에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 고점, 최고점이었던 26,700원 여기를 올해는 한 번 정도 넘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네. 한번 그 흐름까지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난 21년도 12월 달 26,700원 가장 고점이었고 요 구간에 이제 연간으로 실적이 가장 좋았던 시기죠. 그래서 22년도에는 1, 2, 3분기 실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4분기 굉장히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게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오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또 올해 또 최대 실적 그렇죠. 경신하는 그래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제가 볼 때는 지금 요 구간이 아니고 주가가 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기존에 2021년 12월 달에 기록했었던 26,000원에서 이런 부분을 좀 뚫고 올라갈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 이런 부분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PL 배수 대략 한 12배 정도 제시를 해주신 거죠, 지금. 환율 따는 영향은 좀 제한적인가요? 사실 환율이 아무래도 좀 높거나 그럴 때 좋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좀 많이 그전에까지는- 밀리고 네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과거 21년 대비했을 때 지금 비교해 보면 그래도 그때보다 높은 구간이라서 그렇죠. 사실 회사들 입장에서 특히 수출이 많은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이비전 시스템이 올해 좋은 실적과 함께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위에 화면을 봤더니 애플카도 있거든요. 애플카, 그리고 XR 기기. 이쪽이 최근에 모멘텀 측면에서는 가장 뜨겁잖아요. 맞습니다. 애플카 그 다음에 뭐 XR 기기, MR 헤드셋 네. 이쪽이 올 하반기에 출시, 그리고 애플카가 조금 약간 지연이 되긴 했지만 올 2025년도, 2026년도 타겟 이런 쪽으로 좀 약간 바뀌긴 했더라고요. 근데 이쪽이 결국 시장에서 꾸준한 관심사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우리가 연결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와 하이비전 시스템 탐방 다녀온, 그리고 내용과 이제 투자 포인트들 이런 것들 쭉 점검을 해보았는데요. 투자자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내용 발로 뛰면서 투자하는 내용들 이 시간을 통해서 전달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거 하잖아요. 또 조댓구알. 좋아요, 댓글, 알림, 구독 설정까지 조댓구알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